오늘 책은 비밀의 도서관. 연말에 우리 마지막 방송 켰을 때 응. YL이 끝없는 이야기 읽어줬잖아. 응. 근데 이 끝없는 이야기 미하일 앤드의 제자가 쓴 책이야. 그래서 같은 세계관을 가진 책이거든. 제자는 아니고 작가 소개를 보니까 1992년 미하일 앤드의 격려로 자신의 딸을 위해 쓴 첫 작품 용 게르트 루트를 발표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미하일 앤드와 어떤 관계를 가진 사람 같아. 그래서 미하일 앤드의 끝없는 이야기 속 비밀과 꿈으로 가득 찬 환상세계의 부활이라고 써있어. 끝없는 이야기 칼 콜라드 코레안더 씨 있잖아. 책방 주인. 그 사람이 젊었을 적 이야기를 다룬 책이야. 그 뒤에 책 표지에 써있는 책 소개를 보면은 이 도서관 뒤에는 무엇이 있지요? 그것은 거기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에게 달려있지요. 젊은 칼 콜라드 코레안더의 간절한 소원은 자신이 좋아하는 책들에 둘러싸여 사는 것이다. 그래서 칼은 신문에 난 구인 광고를 보고 타데우스 틸만 트루츠 씨의 고서점을 찾아간다. 하지만 직원으로 채용된 순간 트루츠 씨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칼은 트루츠 씨를 찾아 고서점 뒤쪽의 미로 같은 공간으로 발을 들여놓는다.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위기에 처한 환상의 세계. 이런 내용이야. 근데 내가 읽으면서 느낀 건데 정말 이름이 어려워. 칼 콜라드 코레안더 타데우스 틸만 트루츠. 뭐 하는 거지 이 사람들? 이름 어렵다. 나도 이거 아무튼 책 같은 거 읽으면은 외국 저자 책은 이름이 되게 어려워. 맞아. 차라리 영미권이면 익숙한 영어 이름인데 이런 다른 나라면은 되게 낯설고 어려워. 맞아. 다른 나라 힘들지. 자, 어쨌든 그래서 나는 어디를 읽을 거냐면 내용을 대충 알아야 되니까 이 사람 칼 콜라드 코레안더가 직원으로 채용이 되고 주인이 갑자기 사라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환상도서관을 딱 발견을 하는 그 장면을 읽을 거야. 하이. 오늘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많이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중간중간에 스킵할 수도 있어. 스킵하면 알려줄게. 편하게 해. 마이크가 어디 갔지? 고서점 주인이 되는 꿈은 포기할 수 있었다. 칼은 어떤 환상도 품지 않기로 했다. 그는 지금까지 의미 있는 일을 제대로 한 적이 없었다. 따라서 지금 그런 일을 할 이유는 없었다. 그는 속이 약간 메스꺼웠지만 서점으로 돌아와서 우선 청소를 했다. 흩어져 있는 유리 조각들을 쓸어담고 있는데 아까 불렀던 소목자기가 조수를 데리고 와서 출입문을 고쳤다. 1시간쯤 지나자 어지러웠던 가게 모습이 대강 수습되었다. 칼은 그다지 많은 돈이 들어있지 않은 계산대에 금고에서 돈을 꺼내 소목장이에게 수리비를 지불했다. 칼은 골방으로 돌아와 안락의자에 앉아 서류철을 다시 꺼냈다. 그는 화가 나서 법적으로 아무 가치도 없는 위임장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갑자기 졸음이 쏟아졌다. 칼은 보이지 않는 인형국 연출자가 갑자기 줄을 잡아당긴 인형처럼 벌떡 일어났다. 그러고는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빙긋 웃었다. 이상하긴 하지만 서점 주인의 괴팍한 성격을 감안하면 그렇게 이상한 것도 아니었다. 어쩌면 트루츠 씨는 그를 시험하기 위해 이런 숨바꼭질 놀이를 생각해낸 것일지도 모른다. 상상력이 풍부하고 평범하지 않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고 어떠한 커다란 도전 앞에서도 놀라지 않는 사람을 찾습니다. 구인 광고에 있는 이 구절은 바로 노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을 보여주고 있다. 칼은 오색 찬란하게 빛나는 책들을 쳐다보고
갖가지 냄새가 떠도는 공기를 조용히 들이마셨다. 트루치 씨는 여기 어딘가에 쪽지를 숨겨놓았을 것이다. 쪽지에는 환상과 용기와 결단력으로 풀어야 하는 이 수수께끼의 단서가 들어있으리라. 그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쪽지를 찾아 나섰다. 그는 다시 비밀의 도서관 안쪽으로 깊이 들어갔다. 말 그대로 자신의 코를 믿기로 했다. 좋지 않은 냄새는 제쳐두고 좋은 향기가 옳은 길로 이끌어준다고 생각했다. 그는 가끔 이상한 책 제목을 읽으며 혹시 이런 제목에 어떤 비밀스러운 지시가 담겨있지 않나 스스로에게 물었다. 몇 시간 동안 찾은 것 같은데 갑자기 멀리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트루츠 씨? 아무 대답이 없었다. 울음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누군지는 몰라도 통곡하는 사람은 칼의 목소리를 들을 귀는 없는 모양이었다. 가까이 갈수록 그 사람의 슬픔이 더 절절하게 느껴졌다. 아주 가늘고 높은 목소리였다. 울고 있는 사람이 트루치 씨라면 헬륨가스를 마신 것이 분명했다. 칼은 책의 냄새가 달라지고 빛나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서둘러 여러 방을 지나갔다. 이윽고 좀 넓은 방에 들어서자 울음소리가 한층 더 크게 들렸다. 분명 여기서 통곡 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몸은 없는데 소리만 난다? 그런 소리를 따라왔다고 생각하니까 칼은 약간 불안해졌다. 바로 몸을 돌려 달아나고 싶었지만 그 소리가 위협적인 목소리 같지 않았다. 칼은 통곡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더 찾아보았다. 서가 위쪽인 것 같아 올려다보았더니 그가 있었다. 빨간색으로 빛나는 책 위에 작은 난쟁이가 엉엉 울면서 앉아 있었다. 난쟁이는 뾰족한 노란 먼지를 쓰고 있어서 꼭 팔다리가 달린 연필처럼 보였다. 연필만한 난쟁이는 번쩍거리는 초록색 양복을 입고 있었다. 저런 난쟁이는 정말 존재할 수가 없다. 칼은 그 사실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 통곡하는 연필이라니. 그는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다. 아까 깜빡 잠이 들었고 지금 트루츠 씨가 숨겨놓은 종이 쪽지를 찾아 나서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그는 아직 안락의자에 푹 파묻혀 있는 것이다. 일어나면 아마 목이 뻣뻣하다고 투덜대겠지. 하지만 잠결이라고 해도 트루츠 씨가 숨겨놓은 쪽지를 찾으려는 생각은 괜찮은 것 같았다. 꿈이 목표로 이끄는 일이 종종 있지 않은가. 칼은 미친 놀이를 계속하기로 하고 난쟁이에게 말을 걸었다. 혹시 방해를 했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난쟁이는 계속 엉엉 울기만 할 뿐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칼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말짱한 상태라면 절대 그러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도 말하는 연필한테 소리를 지르다니. 난쟁이는 울음을 뚝 그치고 흠칫 놀라며 나쁜 마법을 막으려는 듯 단풍잎 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손가락은 더 작았다. 난쟁이는 눈앞에 서 있는 거인을 손가락 사이로 살짝 내다보았다. 이제 여기서부터 난쟁이 만나는 얘기야. 그래서 이 난쟁이가 이 전 도서관 주인을 도와주는 난쟁이였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고 이 난쟁이가 칼 코레안더 이름이 뭐였지? 칼 콜라트 코레안더한테 여기가 환상 도서관이라는 걸 알려줘. 그 부분을 조금만 스킵해서 읽을게. 그리고 이 난쟁이의 이름은 알파, 베타, 감마야. 왜 뭐? 끝없는 이야기에서도 나와? 나 들어본 것 같아. 알파, 베타, 감마. 정확히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알파, 베타, 감마라는 이름이 내가 독특해서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
거기서 들었었나 보다. 자, 여기. 환상도서관은 책을 빌려주는 도서관이 아니야. 무슨 도서관이라고? 환상도서관. 굉장한 것 같은데? 칼은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꿈이라면 괜찮지. 알파, 베타, 감마는 바늘구멍 같은 눈을 들어 까마득히 먼 천장을 쳐다보며 말했다. 관장님이 왜 하필 너를 부르셨는지 모르겠어. 넌 정말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것 같은데. 실습 기간이 무척 짧았거든. 그런데 책들이 없어진다니 무슨 말이야? 아직도 못 봤단 말이야? 책 쏜 곳은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타박을 주더니 손가락으로 책 몇 권의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있는 빈칸을 가리켰다. 칼은 흠칫 놀라 뒷걸음을 쳤다. 그는 믿을 수 없어서 빈칸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기분 나쁘게 목이 간질간질하고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것 같았다. 도서관에서 서가에 빈칸이 보이는 것은 야단 법석을 떨만한 일은 아니다. 그래서 그는 책 쏜 것이 아직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빈칸을 보며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드디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알파, 베타, 감마는 흑흑 흐느끼면서 설명했다. 시꺼먼 어둠, 어둠뿐이야. 책 쏜 곳이 그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니 보지 않은 것을 제대로 표현한 걸까? 알 수가 없었다. 완벽하게 빈 공간을 잠깐 쳐다보았을 뿐인데도 벌써 눈이 따끔따끔 아팠다. 그래서 이 책이 자꾸 사라지는 어둠이 존재하는 거야, 이 도서관 내에. 그 어둠을 잡기 위해서 이 전 도서관장인 타데우스 틸만 트루츠가 환상세계로 여행을 떠난 거지. 그래서 여기는 도서관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더 읽을게. 요한 볼프강 폰 괴테, 공학 박사. 팔이 중얼거렸다. 이상한데 지금까지 이 위대한 작가의 작품은 전부 다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은. 알베가가 말을 끊었다. 여기서 알베가는 알파, 베타, 감마야? 읽을 수 없었을걸? 괴테는 이 책을 쓴 적이 없거든. 그럼 이 책은 어떻게? 우리는 지금 쓰지 않은 책 코너에 있어. 여기 있는 책들은 전부 다 저자가 아직 종이에 옮겨 적지 않은 책들이야. 물론 책에 대한 구상은 저자들 머릿속에 들어있지. 대작일수록 구상은 더 방대하지만 작가나 사상가 혹은 소설가나 발명가가 그 구상을 실현하려고 할 때 뭔가가 방해해서 실현을 할 수 없었던 거지. 우리는 그런 구상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여기에 보관하고 있는 거야. 칼은 머리가 어지러워서 물었다. 그럼 쓰지 않는 책을 읽을 수 있단 말이야? 알베가가 냉큼 모자를 벗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모자가 알베가의 머리에 얼마나 딱 맞는지 알 수 있었다. 원풀처럼 생긴 책 쏜 곳의 머리에는 북슬북슬하며 까맣고 짧은 머리카락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나사 모양으로 나 있었다. 책 쏜 곳은 팔을 옆구리에 딱 붙인 다음 머리를 책에 대고 눈알이 팽팽 돌 정도로 드르르 책을 뚫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머리가 서가 선반 바로 위, 책의 뒷표지로 쑥 나왔다. 알베가가 다시 모자를 쓰며 말했다. 아, 이제 생각난다. 정말 놀라운 소설이었어. 황소처럼 고집센 기계와 말할 수 있는 젊은이가 나오는 책이야. 결국 젊은이가 기계를 다시 돌아가게 만들지. 라는 책이야. 근데 이렇게 도서관에 대해서 알게 되고 도서관에서 환상세계로 들어가게 돼. 그래서 환상세계 여행을 쭉 하고 근데 이 여행 내용을 알려주면은 보니까 그치, 안 되지. 아 근데 그럼 결말을 읽으려고 그랬는데 그래? 근데 이거는 이 환상세계를 여행하는 이 내용이 재밌어.
이 책을 읽을 거면 그 환상세계를 여행하는 요 부분이 제일 재밌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읽으면 되고 결말이 나 뭔가 이거 읽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 지금. 너 읽은 게 아니고 끝없는 이야기랑 이어져서 그런 걸 거야. 그런 건가? 왜냐면 나도 끝없는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읽은 거라고 착각했거든. 아 진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요 끝없는 이야기랑 마지막 분이 이어져. 그래서 읽어드림. 네. 칼 콜라트 코레안더는 그 뒤로 몇 번 더 환상세계로 여행을 떠났지만 첫 번째 환상세계 여행보다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온 여행은 없었다. 그는 평생 왼쪽 다리를 절었다. 어쩌면 그것은 기대의 집이 진정한 자아를 찾은 대가로 요구한 것인지도 모른다. 애늙은이와의 불쾌한 경험 때문에 그는 평생 아이들을 믿지 않았다. 그는 별 이유도 없이 아이들을 파리 쫓듯 가게에서 내쫓기도 하고 외열 안경 너머로 아이들을 불신의 눈초리로 쏘아보기도 했다. 그는 외열 안경을 늘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하지만 그가 조심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의 이런 궤벽을 너그럽게 용서해 줄 수 있으리라. 게다가 그는 어떤 아이가 착한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아이와 오랫동안 마음을 터놓고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첫 번째 환상세계 여행을 마치고 여기 아니네. 미안. 수십 년 후 어느 날 아침 그는 침실의 장롱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문득 옛날부터 잘 알던 어떤 사람과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다지 놀라지 않았다. 지난밤에도 그는 끝없는 이야기를 읽으려고 했지만 읽을 수 없었다. 가게로 내려가기 전에 그는 장롱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연륜이 엿보이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남자는 뚱뚱하고 손가락이 굵고 불결해한 얼굴은 꼭 불도그처럼 생긴 데다 코는 감자처럼 볼품이 없었다. 귀 위에는 멋대로 자란 흰머리가 덥수룩하게 나 있었다. 머리가 없는 부분이 넓어지는 것을 막는 유일한 부루라서 전혀 손을 대지 않은 것 같았다. 남자는 여전히 작은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오른손에는 구릿빛 표지로 쌓인 책을 들었고 고부러진 해포석 파이프를 물고 있었다. 그때 거울의 방에서처럼 그는 눈을 찡긋했다. 그러자 낡고 구겨진 검은 양복을 입고 파이프를 입에 문 남자가 빙긋 웃으며 역시 눈을 찡긋했다. 라는 내용이야. 이게 마지막 내용이야. 마지막 진짜 반전이 마지막에 이렇게 써있어. 아무리 들여다봐도 끝없는 이야기에는 단 한 글자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타데우스 틸만 트루츠는 언젠가 그 책의 진짜 독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고 그 말은 훗날 사실로 밝혀졌다. 그 이야기가 끝없는 이야기인 거지. 그 책인 거네. 그 책인 거지. 나 이런 거 좋아해. 이렇게 세계관이 이렇게 연결되고 막 이런 거. 난 작가가 같은 줄 알았어. 그래서 그 미아일랜드랑 아는 사이의 작가라서 세계관을 같이 공유한 거 같아. 이게 먼저 나온 책이잖아? 아니야. 아니야? 이게 다음 책이야? 이 책이 다음 책일 거야 아마. 그 칼 콜라드 코레안더의 내용을 책으로 담은 거지. 이 책 오랜만에 읽는. 그리고 이 책도 엄청 두꺼워. 그것도? 이것도 양장이죠. 600페이지? 양장이고 600페이지. 나 양장 좋아한다. 자, 다음.